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살기가 너무 힘들다. 또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앞이 막막하다. 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님을 찾아가 과거의 모든 업보를 사하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나 성당에 찾아가 내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미망이라고 합니다. 미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나 또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갈팡질팡할 때 그때를 미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대체로 이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또 앞이 막막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자 문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파동 문명입니다. 파동 문명 시대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동 문명이란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물론 파동 문명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자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자아입니다. 여기서 자아는 에고를 뜻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아는 생각만 할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안 보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존재감마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거죠. 자, 일을 하면 돈이 나옵니다. 돈이 필요 없으면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밤에 마시는 술이나 또 고스톱, 이런 노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마음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밤새도록 술 마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또 앉아서 담배 피면서 고스톱 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면 스트레스가 안 받는데 낮에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없는 것을 하면 능률이나 성과 또한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미망입니다. 우리 마음은 행동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행동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까 자의식은 생각하는 자인데 영혼은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걸 아직까지들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강의에서는 주로 주안점이 바로 행동하는 자아와 생각하는 자아가, 여러분들은 앞에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단지 반응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을 기억하여 습관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은 기억이 됩니다. 영혼 안에. 그래서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한 게 생각하는 자아 속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제 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생기는 것이고, 앞이 캄캄한 것은 영혼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영혼이 행동하면 앞이 캄캄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돌아보면 즐거웠던 과거는 가야 할 미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힘들다 그래요. 현재 힘들다 그러면서 현재가 좀 지나가요. 어쨌든 지나가서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는 좋았다 그래요. 대부분 뭐 아주 끔찍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했던 것도 더 지나버리면 그것도 좋게 느껴집니다. 왜 지나면 좋게 느껴질까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것도 지나놓고 보면은 즐겁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에너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원상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나면 원상 회복이 됐기 때문에 군대 가면 다 죽을 것 같이 얘기하더니 나오면 군대 얘기하면 서로 방위도 그것도 군대라고. 나도 무슨 그 사람 사령관인 줄 알았어요. 별달 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방위래.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하는 방위가 사령관처럼 얘기를 하고, 너 여기 방위병도 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나도 방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언뜻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한 것은 영혼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영혼이 행동하면 뭐든지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돌아보면 즐거웠던 것은 과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전부 다 스칼라 에너지가 원상 회복을 시켜서 좋아 보이는데, 이 가야 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이 답답한 심정은 행동하는 자아가 아닌 생각하는 자아가 뭉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막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고민하는 사람들은 고민에 깊이 빠지다 보면은 생각하는 자아가 뭉쳐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죽게 됩니다. 자존감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고마움보다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나가서 융합을 하면은 절대로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 고민될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독방에 앉아 있으면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고마움보다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겁고 보람차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정해진 숙명이 있어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번민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난 정해져 있었구나. 이렇게 또 다행이구나. 난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번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가 강한 사람 혹은 기상이 높은 사람이며 기상이 높을수록 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약한 사람은 포기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근데 기가 강하고 약한 것하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기는 약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는 약한 사람이 뭐 종교 계통에 나가서 뭐 스님도 되고 뭐 목사님도 되고 여러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대답하는 대답이 다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대답이 오히려 더 맞는 대답일 수도 있어요. 기가 약해도 격이 높은 사람이나 또 그 격 높은 사람의 그 세계를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가 약해도 격이 높은 사람이나 또 그 세계를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면 높은 격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벌써 좋아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일단은 어느 정도 밖으로는 태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좀 낫다 싶으면은 그쪽에 마음을 두고 좋아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의외로 어렸을 때 몸이 약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약하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비실비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다 보니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것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알고 보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 중에는 어렸을 때 비실비실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그 운동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꾸준히 하는 거지, 좋지 않은데 하면 중간에 가면은, 좋지 않은데 중간에 가면은 뭐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를 통해서 그만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였고 나름대로 훌륭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였다면 기술이 늘지 않을 뿐더러 그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그 운동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받습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만 즐거우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그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지 않으면 운동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운동이 얼마나 심한 노동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즐거우면 계속할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는 알아서 몸 안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고통을 없애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스트레스는 모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 말은 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 정말 돈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무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재산을 찾기 위해 법정 투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찾기도 하였지만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냐고 물어온 것입니다. 한 25살쯤 됐으니까 25살 나이에 법정 투쟁하고 이런 거 하는 건 사실 골 아프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산도 많이 찾았대요. 아버지 재산을.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재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재산을 찾기 위한 것이고 또 그래서 많이 찾았다면 그것은 보람으로 생각해야지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판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리 판단에 맞지 않는 이유를 미망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찾는데 스트레스가 나서 못하겠다. 그럼 때려치든가. 그걸 뭘 물을 게 있어? 이런 대답이 이런 거 묻는다는 자체가 미망이다 이거예요. 사리 판단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찾았으면 보람을 찾아야지. 옛날에 알렉산더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흠모했어요. 근데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거의 거지 같은 철학자입니다. 어쨌든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이유는 내심 그를 흠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요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통나무 속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속 안에서 그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게 집이에요, 디오게네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통나무 속에 누워있는 디오게네스를 보고서 안에다가 말을 했어요. 안에다가.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내가 그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눈 감고 있었더니 갑자기 눈을 비시하게 뜨더니 알렉산더가 저 밑에 구멍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손으로 태양을 가리지 말아달라. 지금 그 통나무 속에 햇빛 들어오는 걸 막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추우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옆에 있던 그 군인이 태도가 불평하다며 칼을 뽑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제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서 갔습니다. 자, 이것이 높은 격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알렉산더나 디오게네스나 높은 격이. 그러니까 높은 격은 높은 격을 알아봐요. 근데 높지 않은 격은 태도가 불경하다고 하면서 감히 대왕 앞에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손 흔들면서 햇빛 가리지 말아라 이런다고. 디오게네스는 구차한 자신의 삶을 즐겼을 뿐이고 알렉산더 역시 그 사람의 기상을 높이 흠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왕을 맞이하는 불손한 그 태도에 알렉산더는 조금도 마음이 불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손에 독약을 쥐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죽을 각오를 하고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잡히면 그때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죽을 심정으로 와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사히 잡히지 않고 탈북에 성공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자의식이 받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살아요.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동하는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모르는데 행동 안 하는 자의식이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올 때는 영혼이 가고자 해서 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의식을 죽이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암에 걸렸거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암에 걸린 자기 자신을 먼저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영원히 보람차게 살면 다 삽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암 앞에 마음을 발발 떨면서 살기를 원하면은 죽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행동 감응요법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의식이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스스로 자기 자의식을 죽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도 무사히 극복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이런 건 있죠. 뭐 대통령하고 친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또 잘못 받으면 큰일 나요.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도움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좀 비겁한 인간이고, 스스로 성공하려면은 영원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만 있으면 영혼은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지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영혼이 하지 않고 자의식으로 하면 마지못해 하다가 결국은 그 목표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놈들은 다 자의식이 한 거예요. 영혼은 그만둘 줄 않아요. 끝까지 해냅니다. 근데 요게 자의식인지 영혼인지 본인인지 그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단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이 사람들의 결과를 불보듯이 훤하게 알 수 있는데, 같은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공감을 하며 같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의식의 노력이 사실은 조금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의식이 하려고 막 생각하고 그 결국은 몸은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뭐 송가체에 있다 이런 대답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붕댕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하려면 붕댕이가 먼저 벌떡 일어난다. 이걸 또 너무 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이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 말을 아주 정말 그 수업 태도는 정말 좋아요. 학력이 높은 사람, 대부분 S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영혼이 붕댕이에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벌떡 일어나라는 뜻이지 꼭 영혼이 붕댕이에 있다고 그래서 붕댕이를 잘 그렇게 건사하면 안 됩니다. 그 관계없어요. 자의식이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사법고시를 붙기 위해 자의식이 공부한다고 해서 책을 넘기면 영혼은 넘긴다를 도와줄 뿐이지 공부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이 얘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고 책을 넘긴다 그러면 넘기는 건 도와줘요. 이렇게. 왜냐면 몸이 움직이는 게 영혼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사법고시 보면 다 떨어져요. 근데 책만 보면 자꾸 넘기려고 그래요.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자의식이 하는 것은 공부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법고시를 붙으려고 해야 돼요. 영원히 법관이 되려고 해야 돼요. 탈북민이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이유는 탈북을 위해 중국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좀 잘 살아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남한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걸려요. 걸려서 또 가서 이제 뭐 어디인가 무슨 수용소에 가서 이제 큰 고생하고, 그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여기서 죽을 바에야 가다가 죽는 한 있어도 남한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독약을 들고 그러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땐 영혼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잘 해보려고 자의식이 중국에 건너가서 이럭저럭 있다 보니까 들켜서, 그래서 수용소로 다시 북송되는 겁니다. 그러나 독약을 소지하고 다시 탈북을 할 때는 영혼이 남한에 가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작용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성공을 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밝은 마음은 곧 우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최종 목표, 바라는 최종 목표를 있으면은 그 영혼의 그 생각을, 우주심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 그 파장이 흘러갑니다. 그럼 그 파장에 맞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파장하고 만나게 돼요. 찾아와요, 지네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 비법이에요. 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되나 할 필요 없어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A 코스로 가도 되고 C 코스로 가도 되고 A, B, C, D, E, F, G 코스가 다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면은. 그러나 자의식이 하면은 A는 A 가서 막히고 B는 B 가서 막히고 C는 C에 가서 막히고 다 막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심이 하면은, 우주심은 전 우주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전부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시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막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최종 목표는 없고 단지 자신을 위해서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돈 벌려고. 돈 버는 이유도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면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신밖에 없어요. 그 자신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가 있다면 영혼은 기필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영원히 하고 누리는 것은 자의식이 하면 인생은 자연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의식이 하고 영원히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 권태가 오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자의식이 자꾸 하니까 권태가 오는 거예요. 실증난다 이거예요. 자의식은 생각하는 자아고 영혼은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 자의식이 하고 영원히 누리려고 하니까 권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고 자의식이 누리면 인생은 자연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혼과 자의식이 뒤바뀌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고 자의식이 누려야 되는데 자의식이 하고 영원히 누리면은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감기에 걸린다면서 상담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100% 맞는 말이죠,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정신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상담하는 사람과 또 대답하는 사람이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이라면 이런 대답을 답안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감기를 자주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감기 좀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세요. 그러면 빨리 낫습니다. 안 그러면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걸 답이라고 하고 앉아있고, 그걸 또 묻고 대답하고 그러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아버지 응? 돌아가셔가지고 법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또 안 하면 되지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으라고 또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 간다면 차라리 미쳐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은 사실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맨땅요법 같은 것을 꾸준히 하면 감기는 걸리지 않습니다. 나도 맨땅요법을 하기 전에는 1년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꼭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난 감기 때문에 맨땅요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자꾸 어지럼증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약을 먹어봤으나 되질 않아서 그래서 나는 맨땅요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감기는 아예 지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기는 몸 온도 조절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맨발로 맨땅을 걷습니다. 이것이 맨땅요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맨땅요법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병이 모두 전부 다 깨끗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말 안 들어요. 차라리 인간을 가르치는 것보다 개를 가르치거나 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계속 반복시키면 해요, 그것들은. 자, 스트레스 또한 기상이 강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상이 강한 사람 스트레스는 말하지 않아요. 아, 피곤하다,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스트레스라는 단어 나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거를. 스티로풀인지 스트레스인지 한참 걸렸어요. 기상이 강하다는 것은 자의식에 머물러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진취적이며 또 희망적입니다. 뭘 할까? 이걸 생각하지,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 생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흐르지 않아 막힌 기운입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의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생기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은 머물러 뭉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면 기운이 흘러 즐거울 텐데 마음이 가지 않고 머무르니까 즐겁지도 않고 또 기운도 빠지고 멍 때리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DNA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개성일 뿐 살아가는 데 크나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유연한 사람도 있다면 그것은 쓰기 나름이지 반드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강해야지 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 총명해야지 우매해서는 안 된다고도 가르칩니다. 그게 똑똑한 애 만들려고. 똑똑한 애 만들려다가 바보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나 노자 같은 사람은 사람이 유연해야지 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노자는 옛날에. 강해라 이러지 않고 유연해라. 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조금 모자라야지 너무 똑똑해서는 안 된다고 노자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노자파예요? 아니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강하고 총명해지려고 하는 파예요? 네? 노자인지 놀자인지. 자, 왜냐하면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단단한 이빨은 모두 빠져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단단한 나무 역시 태풍이 불면 부러져서 뽑히지만 부드러운 풀잎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조화를 잘 이룹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또 건강해지려면 또 무언가 잘 되려면 영원히 보존하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주예요. 우주 아닌 다른 길을 가면은 우주하고 반대되는 길이 돼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는 모르고 자꾸 그런 걸 찾아요. 총명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노자가 우주 쪽으로 가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인간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을 내세우는 자는 많이 알 뿐 쓸모가 없고, 아는 것은 없어도 지혜가 출중한 자는 우주의 섭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총명해 보이는 지식인보다 차라리 좀 모자라 보이는 지혜를 갖추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치 풀잎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먼저 추구하는 롤 모델을 설정하십시오. 롤 모델이라는 거 알죠? 자기가 바라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롤 모델을 설정하십시오. 물론 롤 모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롤 모델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옛날에 살았던 위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내 생애 첫 롤 모델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근데 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몇 년도생인가 보니까 B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또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롤 모델로 삼았느냐? 그때 우리나라의 남산에 남산 도서관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게 처음 생겼을 때 가가지고선 빌린 책을 반납을 하는데 그 책은 거기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빌렸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그걸 싹 들춰봤어요. 들춰보니까 첫마디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서 우연히 여러 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형이상학 첫머리에 나는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첫마디, 그 첫머리 글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었어요. 네. 그때 내 심정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난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아. 난 옛날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나는 그런 게 많지? 공부를 안 하고 왜 저 차와 저건 부닥쳤을까? 이런 거. 남들은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난 그런 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첫마디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이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에서 좋아하면 우리 우주심은 영혼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영감을 받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같이 한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그래서 좋아하는 롤 모델이 있으면 우주심을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리상학이라는 책은 얼핏 보면 좀 어려운 책이에요. 나 그거 한 60번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 사가지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방법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롤모델은 반드시 기상이 최고로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됩니다. 기상이 매우 높은 사람은 자기 눈에는 차라리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노자 같은 사람은 사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다 내 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겠어요? 자, 굳이 수양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차츰 영혼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아하 하면서 이거였군 하고 지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서 되면 영혼이 한 것이고 해도 안 되면 자의식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된 사람은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게 영혼이었구나. 그래 맞아, 나도 그때는 사실 시작할 때는 캄캄했었지. 그러나 하니까 됐어. 이런 걸 느낀다 이거예요. 이렇게 영혼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면 동시에 자기를 떠나서 차츰 세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 이것들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래 서 있어 봐요. 그럼 이 의자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렇듯이 다 소중한 걸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곧 우주심이며 우주심은 뻗어나가는 밝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을 통해 만물과 교류를 하면 점점 자기에 대한 애착이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저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저것들이 다 나를 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애착이 멀어지고 또 만물과 교류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산속에 가서 새들과도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지금 저 까치는 내가 맨땅유법할 때 그곳에 있던 까치입니다. 부르면 얼른 뛰어와요.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세상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점점 없어지고 충만된 행복감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모두 소중해지면 그때는 온누리가 행복으로 가득 찬 즐거움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 모두가 소중하고 정성껏 그 일을 완성하면 보람 또한 매우 값지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입니다마는 우리의 근심, 걱정, 잡념이 많은 이유는 사실 우리 몸에 정전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나는 이렇게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불면증 걸렸다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몸 안에 정전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뻔한 거예요, 그거는.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쇠붙이 같은 걸 만들면은 찌릿하면서 전기가 튀어나가죠.
이것이 우리 몸에 정전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여름에는 별로 없을까요? 여름에도 사실은 정전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근데 여름에는 땀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게 몸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쇠를 만져도 찌릿하지 않은 거예요. 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됐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정전기는 마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깁니다. 우리 몸은 피가 흐르면서 혈관이라고 하는 곳에 피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정전기가 생깁니다. 또 맨땅요법은 이와 같은 정전기, 또 여러분들이 흔히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은 전자파가 생기죠. 그 전자파 이런 것들을 맨땅요법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정전기나 전자파가 배출이 됩니다. 땅속으로. 그래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정전기도 배출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맨발로 맨땅만 밟아서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컴퓨터를 직접 하면서 하면은 아예 전자파를 안 받고 직접 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잠을 잘 때나 이럴 때 몸속에 정전기를 배출하면서 자면은 그러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잡념도 없어지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원들과 합심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을 잘 때나 컴퓨터를 할 때 실내에서도 맨땅요법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접지 효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걸을 때도 맨땅요법이 될 수 있도록 신발을 개발해서 맨땅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팔트는 안 됩니다. 아스팔트는 전련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보도블록 같은 것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정전기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접지공사는 반드시 맨땅요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짧은 거리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 그 콘센트에 보면은 거기도 접지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사용하면은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좋아져요. 그것도 접지기 때문에. 그러나 전자파가 더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침투합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기에 사용하는 접지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지를 설치하고 또 맨땅 매트, 우리가 맨땅 매트도 개발해냈어요. 또 맨땅 베개, 그리고 맨땅 이불을 사용해서 잠을 자면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난 생각이 많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생각이 많아 잠들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맨땅용품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의 정전기가 우리 모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 왔는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또한 정전기가 일으키는 망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요. 생각이 잘 없으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번뇌무진 소원단 할 필요가 없어요. 번뇌무진 소원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손을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맨땅 용품을 사용해서 누워있으면 생각 안 해. 이 우주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우주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파장과 매우 비슷하게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우리 마음에 즐거울 때 파장하고 같은 사이클을 따라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주의 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락은 한자로 즐거운 락자입니다. 우주가 건강하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락의 파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주처럼 이 소중한 세상을 즐겁게 락의 파장으로 함께하면 성과는 저절로 올라갈 것이고 마음과 몸 또한 건강해져서 스트레스 없는 즐거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보람차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와 같은 삶으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번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민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정전기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전기는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이 번개 치듯이 번개도 칩니다. 그렇게 번개 치면 여러분들이 쓰러진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뇌출혈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전기를 많이 빼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어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정전기를 빼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땅과 접지 공사를 해서. 근데 접지 공사도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도 생철이나 이런 걸로 하면 물론 정전기는 빠져나가지만은 땅으로부터의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율이 높은 선으로다가 만든 것을 사용해야지만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을 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했다기보다도 먼저 나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